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린다. 정숙의 방문이 열려 있고 옷장은 비어 있다. 미라는 부엌에서 차갑게 설거지만 한다. 이런 숨막히는 현실 드라마가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최정숙이 집에서 사라진 날은 화요일 아침이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문은 열려 있었다. 평소 입던 베이지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가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민수는 거실로 나왔다. 미라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가셨어? 미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침 일찍 산책 가셨어요. 신발이 없는데? 운동화 신고 가셨잖아요. 민수는 현관 신발장을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의 운동화는 그대로 있었다. 슬리퍼도 있었다. 외출할 때 신는 구두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보 신발 다 있어. 미라는 그제야 손을 닦으며 나왔다. 신발장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러네요. 그럼 집 안 어딘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정숙은 없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방 안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상한데.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어디 나가셨다가 금방 오실 거예요. 그래도 출근 늦으시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미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는요? 산책 가셨어. 아직도요? 벌써 12시간 넘었는데요? 미라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대답했다. 곧 오실 거야. 밥 먹어. 지우는 가방을 던지고 할머니 방으로 갔다. 방은 너무 깔끔했다. 평소 할머니가 아침마다 펼쳐놓던 신문도 없었고 침대 위에 놓던 독서용 안경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 짐 다 어디 갔어요? 정리했어. 왜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절대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지우 방문을 두드리며 학교 잘 다녀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우편함 안에는 광고 전단지 몇 장과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실버케어 요양원. 지우는 봉투를 뜯었다. 입소 안내문. 입소자명 최정숙. 보호자 김미란. 입소일 2025년 11월 12일. 첫 달 납부 금액 350만 원. 지우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엄마였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원장님 내일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님 상태는요? 네, 괜찮으시죠? 약은 드시고 계시고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숨었다. 유산 얘기는 아직 남편한테 안 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 명의로 바꾸는 건 다음 주쯤 할게요.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에 서 있는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지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귀하의 어머니 최정숙님 주민등록번호 58의 연금 수령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일 2025년 11월 10일. 신청자 김미란 법정 대리인. 민수는 눈을 의심했다. 법정 대리인? 그는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다. 어머니 연금 계좌가 왜 바뀐 거죠? 보호자분께서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법정 대리인 신청을 하셔서 승인됐습니다. 치매요? 우리 어머니가요? 네, 11월 5일자 진단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머니 연금 계좌 4명의로 바꿨어? 미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게 치매 진단서는 또 뭐야? 어머니가 치매라고? 병원에서 초기 진단 나왔어요.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까지 신청한 거야? 내 동의도 없이? 미라는 눈을 피했다. 어차피 우리가 모셔야 하잖아요. 당신은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그게 연금 계좌를 4명의로 바꿀 이유가 돼? 민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은행 출금 내역서, 8,700만 원 인출 수취인 김미란. 이것도 설명해봐.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와 지우는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갔다. 실버케어 요양원은 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외곽에 있었다. 낡은 4층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치매 전문 케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찾으러 왔습니다. 최정숙. 직원은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층 302호입니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정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민수야? 정숙은 멀쩡했다. 말도 분명했고 표정도 정상이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미란이가 날 여기 데려왔어. 치매 진단 받으셨다면서요? 치매? 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멀쩡해. 병원도 미란이 혼자 갔다 왔어. 나는 진단서도 본 적 없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여기 오고 싶다고 하신 적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어느 날 아침에 미란이가 잠깐 산책 가요 그러더니 차에 태워서 여기 데려왔어. 그리고 방에 가두고 나갔어.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직원을 불렀다. 입소동의서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가져온 서류에는 최정숙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2025년 11월 10일. 민수는 기억을 되짚었다. 그날 어머니는 손목을 삐끗해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오른손을 거의 쓰지 못했다. 이 도장 누가 찍은 겁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분이 제가 대신 찍을게요라고 하셔서.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의 방.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정숙은 눈물도 없이 그저 허공을 응시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였다.
10초가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감정이 뒤엉켜 흘렀다. 배신, 수치, 분노, 슬픔, 그리고 공허함. 민수가 입을 열었다. 집으로 가시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미란을 마주했다. 미란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알았어? 민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연금 계좌 변경 신청서, 그리고 정숙 명의의 아파트 매매 상담 기록. 이게 뭐야?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어머니 아파트까지 팔려고 했어? 우리 집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둔 거야? 미라는 울기 시작했다. 난 그냥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고 싶었어. 어머니 돈이라도 조금 쓰면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 그게 어머니를 속이고 감금할 이유가 돼? 치매 초기라고 병원에서도 그랬어.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실 거잖아. 민수는 미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멀쩡하셔. 치매도 아니야. 뭐? 병원 기록 확인했어. 내가 의사한테 치매 진단서 좀 써달라고 부탁했더라. 돈까지 주고.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욕심이에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정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녁 식탁. 정숙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반찬을 집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지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물만 따라주었다. 미안해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가? 어머니를 그렇게 한 거. 정숙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두고 내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 그게 다야?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 빚도 많고 당신 월급으론 애들 학원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어머니 재산을 훔치려고 한 거야?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집에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기는 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내가 죽길 바랐구나. 아니에요. 아니긴. 내 눈빛이 말해주더라.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돼?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내 방으로 들어갈게. 그녀는 식탁을 떠났다. 뒤에 남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미라는 말수가 줄었다. 식사를 차려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민수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만이 가끔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불렀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정숙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민수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들어봐. 내 아파트하고 예금 전부 지우한테 줄 거야. 예. 너희 부부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넌 날 요양원에 가뒀어. 내 돈을 훔치려고 했고, 그런 사람한테 내 재산을 남길 이유가 없어.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잖아. 정숙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공증 끝났어. 내가 죽으면 지우가 전부 받아.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넌 받아야 해. 내가 유일하게 날 사람으로 봤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자러 갈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거실엔 정적만 흘렀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민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할머니 방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에필로그 여운. 3개월 뒤 정숙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침엔 혼자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다. 미라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다. 민수는 주말마다 어머니께 말을 걸려 했지만 정숙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지우만이 가끔 할머니와 산책을 함께 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어떤 상처는 평생 남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모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저 멀리 집 창문에서 미란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